오늘은 그 페이지 13페이지 리스와 장기 렌탈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쭉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수업하고 있는 그 순서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 판관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계상한 수익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비용이 맞는지를 국세청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그러니까 볼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많은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세청이 특별히 이러이러한 개정 과목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한을 하고 조건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순서를 보시면 이제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손익 귀속 시기가 문제가 되니까 언제까지를 예를 들어서 12월 말로 잘랐을 때 어떤 금액을 매출로 잡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매출원가는 결국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할 건가,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봤던 인건비를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때 그거를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임직원 보험료의 세무적인 그 인정 범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금액들은 송금 불산입되고 어떤 것들은 송금 산입되는 것인가, 그리고 접대비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상 되는 금액까지 인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무한정 인정해주면 굉장히 사치항락적인 비용으로 쓰면서 그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는 일단은 잡은 금액을 각 해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배분해서 비용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국세청에서 하는 생각,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많이 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기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제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제한을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꽤 오래전에 한 6, 7년, 7, 8년 됐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한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못 받았을 때 그거를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납세자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세금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도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는 것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내는 기준이 얼만큼 남느냐는 건데, 그 남는 기준 자체를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돼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제한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옳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거를 알면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 거래처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요거 이제 리스와 장기 렌탈은 사실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약간 지나가는 코너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영업의 수익 쪽에는 이자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쪽에 있는 이자 비용 이런 정도 간단하게 좀 지나가시고 몇 가지 하시면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탈 보시면 차이점이, 그 전에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많이 하셨어요. 리스로 하면 비용 처리된다는데 보통 리스 회사 직원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그 많이 이제 꼬시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 얘기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되고 리스만은 마치 되는 것처럼 그 리스 회사 직원이 하니까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많이 여쭤보세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차를 구입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결국 리스냐, 렌탈이냐, 할부냐, 아니면 순순히 현금이냐는 내가 구입하는 금융의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지 차를 구입하는 건 변함이 없다.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차를 구입했고 그것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라면 어쨌든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거를 차를 직접 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나 를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될 거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차입금을 통해서 하면 관련된 지급이자가 비용 처리될 거고 할부로 만약에 저기 할부 이자를 끊으면 그것도 할부를 끊을 때 원금은 저기 미지급금에다 차감될 거고 이제 이자는 비용 처리될 거고 그러면 그리고 또 취득 금액으로 잡은 차량 운반고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될 거고 리스료는 뭐 그대로 비용 처리가 될 거고 렌탈비도 그대로 비용 처리가 될 거고 결국은 어떤 형태든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단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보면 차량을 직접 사서 재무상태표에 뭐 예를 들어서 차가 고가다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라는 숫자가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치 지급수수료 나가는 것처럼 리스료로 계산이 되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상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중에서 차를 구입하는 이게 차를 사용하는 형태 중에 리스하고 장기 렌탈이 있는데 요거 차이점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첫 번째 보면 누구의 신용으로 차를 구매하는가. 리스는 본인의 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용으로 차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용이 좋으면 아무래도 조건이 좋고 신용이 나쁘면 조건이 좀 안 좋고 근데 렌탈은 그냥 우리가 뭐 여기 장기 렌탈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어디 제주도 놀러 가서 차 렌트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어떤 신용이냐에 따라서 렌탈비가 다르지 않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리스는 일종의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사실상 소유하고 원금이자 같이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리스는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가 있는데 사실상 물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금융 리스 저기 운용 리스를 구분하긴 하지만 실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리스는 금융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렌탈은 그냥 우리 임차료 내듯이 그냥 빌린 거예요. 그냥 우리 저 월세 주듯이 이렇게 빌려서 뭐 쓰는 그런 개념이고 리스는 이제 면세인데 리스는 이제 면세고 렌탈은 과세인데 리스가 면세인 이유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임금, 이자, 지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이것까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한데 이론적으로 토지, 그러니까 지대, 토지하고 그다음에 인감, 사람 그 아까 임금, 이자, 지대, 임금, 그러니까 그 노동의 대가, 그다음에 그 이자, 금융에 대한 그 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라는 게 있죠. 지구, 우리 전 세상을 보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사람. 시간을 따라서 버는 것이 이자죠. 그리고 공간 자체가 땅이고, 그게 지대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있고, 요 구성되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세를 매기면 뭐 저기 중복된다는 그런 이론적인 것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살펴보면 만약에 토지 자체를 부가세 과세를 한다거나 임금을 부가세 과세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 운용 체계가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게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그냥 사업을